네, 월요일 1부는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을 점검하는 안전은 생명이다 시간입니다. 2018년을 기준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선진국 진입의 잣대라고 하는데요. 자, 하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아직도 후진국형 사고들로 목숨을 잃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005년 이후 OECD 국가 중에 산재사고 사망률은 꾸준히 3위권을 기록 중인데요. 경제는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는데 그 현장은 왜 아직도 후진국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걸까요? 반복되는 건설 현장 사고 원인은 무엇인지 또 어떤 해결 방안이 필요한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박두용 이사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먼저 전화 연결 감사드리고요. 자, 안전은 생명이다. 오늘도 퀴즈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사장님도 잘 좀 들어보시고 힌트를 하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퀴즈 드립니다. 건설 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곳으로 건물을 지을 때 또는 건물 유지보수 공사를 위해 사람이 올라가거나 장비, 자재 등을 올려 작업할 수 있도록 주로 건물 바깥쪽 또는 벽에 설치하는 임시시설물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라는 퀴즈인데요. 자, 이사장님은 정답을 알고 계십니다. 힌트 하나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가 즐겨 먹는 삼겹살에 있는 부위의 명칭하고도 같고 예, 두 글자입니다. 두 글자고 삼겹살 부위의 명칭과도 같다. 자, 네네. 정답 맞추시는 분께는 상품 준비되어 있는데요. 샵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다산북스에서 제공하는 책 선물 배우 정혜리의 에세이 채우지 않아도 삶에 스며드는 축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건설 현장의 산업 사망사고, 어제도 평택의 한 물류센터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서 3분이 목숨을 잃고 2분이 다쳤습니다. 자, 어제 일어난 사고는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지금 저희 안전보건공단 중앙사고조사단이 고용노동부와 경찰들과 함께 조사를 하고 있어서 예. 추후에 이제 자세한 경위와 원인이 밝혀지겠습니다만은 현재까지 파악한 사항으로 보면 이게 대형 그 7층짜리 물류창고를 짓는 공사 현장이었는데 예. 어제 6층까지 공사를 하고 6층 바닥을 지금 공사를 하는 중이었는데 예. 5층에서 이제 기둥을 세우고 기둥과 기둥 사이에 보가 있고 예. 그 위에 이제 철판을 깔고 거기에 철근 공사를 한 다음에 콘크리트 타설을 해서 바닥을 만들게 되는데 예. 어제 그 철근을 조립하던 중이었는데 기둥과 기둥 사이에 있던 보가 무너져서 그 10m 아래 5층으로 추락하는 사고라고 파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참 안타까운 소식인데 내년에는 이런 사고가 좀 더 줄어들길 바라겠고요. 네네. 자, 우리가 이런 건설 현장 산업재해를 이야기할 때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 재래형 재해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네네. 추락사고는 아무래도 안전에 신경을 많이 쓰지 않던 과거에 주로 발생했던 사고이고 예. 그래서 이제 재래형 사고라는 말을 붙이고 있는데요. 대부분 추락사고는 충분히 이제 예상이 가능하고 예. 또 예방이 가능한 사고이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서 이런 추락사고가 굉장히 낮은 데 반해서 예. 이제 안전이 좀 소홀한 후진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대표적인 후진국형 사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진국과 후진국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선진국에서는 높은 곳에서 떨어질 수 있는 위험한 곳이 예. 안전장치나 또는 안전시설을 철저히 해놔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반면에 예. 후진국은 그러한 이제 안전장치나 안전시설이 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데다가 예. 이제 사람들에게 교육이나 또는 뭐 조심하라고 경고판을 붙여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많다 보니까 후진국은 아무래도 조심한다고 해도 공사 현장에서는 자칫하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후진국에서 선진국과 차이가 현장의 안전 설비나 안전 수칙이 얼마만큼 되어 있느냐 그런 차이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선진국과 비교해서 우리나라 산업 현장의 안전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좀 평가하십니까? 선진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방금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하셨듯이 OECD 국가에서 이제 가장 높은 편에 속하는 정도로 우리나라 안전 수준이 좀 낮거든요. 예. 산재 사망 사고와만 비교를 해보면
이제 유럽 선진국하고 비교해서는 우리나라가 뭐 2, 3배, 많게는 10배 정도 높은 수준입니다. 예. 지금 뭐 정부에서는 이러한 사망 사고를 좀 줄이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작년도에 이제 855명으로 줄이긴 했지만 예. 우리나라 경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을 넘어선 상태에서 이러한 경제 수준이나 기술 수준에 맞는 정도가 되려면 예. 지금의 뭐 절반 정도 한 산재 사망이 500명 이하는 되어야 우리나라 안전이 정상적이라고 할까요? 그 정도가 될 것 예. 같습니다. 그 건설 현장에서 가장 많은 산업재해가 일어나는데 네네. 주로 발생하는 재해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뭐 건설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가 방금 어제도 일어났던 추락 사고입니다. 예. 우리나라가 1년에 산재 사망 사고가 지난해 기준으로 855명인데 건설 예. 현장이 한 그 절반 428명이었고요. 추락 사고가 그 절반이 넘습니다. 265명이 작년도에 추락 사고로 사망을 했으니까요. 예. 그래서 뭐 건설 현장은 높은 곳에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추락 위험도 많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건설 현장이 기본적으로 안전이 좀 취약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취약하다. 그러면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좀 반복되는 특별한 이유나 원인이 있을까요? 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건설업의 특징이 그 다단계의 중층적인 하도급 관계의 구조가 있고 예. 또 최저 낙찰제라고 하는 그런 비용 절감 최우선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그런 시장 구조가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아무래도 안전을 뭐 알게나 모르게나 좀 뭐 뒷전으로 밀리게 되어 있는 구조적인 문제, 뭐 비용과 직결되는 문제다 보니까 공사 기간에도 다소 무리가 있어도 예. 공사 기간을 좀 단축하고자 하는 유혹이 끊임없이 있고.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좀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비용 절감적인 논리가 뭐 지배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렇다고 봅니다. 예. 그렇다면 이런 네네.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겠습니까? 네, 근본적으로는 그 시장에서의 중층적 하도급 문제나 최저 낙찰제 문제도 손을 대야 되는데 예. 이런 문제는 이제 건설업계의 오랜 관행이나 구조화된 데가 있어서 그렇게 하루아침에 쉽게 고치기가 좀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저희는 이 문제를 좀 안전으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적어도 안전, 특히 이제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는 절대적인 어떤 그런 인권의 문제로 보고 기본적인 안전을 지키지 않는 그런 현장은 바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하는 장치 또는 그 개선을 먼저 하고 나서 공사를 진행하는 이런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가 교통 안전에서도 아무리 바빠도 운전을 할 때 빨간불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산업 안전도 그 교통 현장처럼 현장에서 최소한의 그런 신호등 정지시킬 수 있는 신호등 장치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아까 퀴즈에 대해서 많은 답변들이 오고 있는데요. 6197번님, 정답 비계입니다. 참 유익한 방송 즐겨 듣고 있습니다. 이런 후진국형 사고는 정말 근절되길 바랍니다 하셨고, 5680번님도 비계 하시면서 저도 공사 중에 발을 헛디뎌서 떨어질 뻔 했었습니다. 안전이 제일입니다. 3941번님, 비계입니다. 사망사고는 첫째 근로자가 위험을 먼저 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험 구간을 감지하고 상부에 보고해야 합니다라고 하셨는데 맞는 말씀이죠? 네, 뭐 안전은 모두가 다 같이 해야 되니까 현장에 계신 분들이 우선 안전을 보고 안전의 위험 상황이 있을 경우 그 관리자나 또는 안전 감독자에게 서로 연락을 해서 문제를 바로바로 현장에서 즉시 개선해야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건설 현장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희도 그 현장에서의 뭐 교통사고 빨간 신호등처럼 현장을 좀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페트롤 방식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페트롤 방식이 어떤 겁니까? 네, 페트롤 방식은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현장 그러한 시점에 저희가 2인 1조로 구성해서 현장을 불시 점검하는 그런 개선 방식의 사업인데 그동안은 이제 뭐 사전 안전관리 계획, 교육 이런 것 등등을 잘 할 수 있도록 뭐 기술 지원이나 교육을 해왔다고 한다면 작년부터는 저희가 실제 현장에서 뭐 기초적인 안전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불시에 현장을 방문해서 점검하는 방식으로 바꾼 것 이것이 이제 페트롤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추락이 위험이 있는 곳에서는 추락 방지 장치가 없거나 또는 끼임의 위험이 있는 곳에서는 기계에 끼임 방호 장치가 없는 곳은 현장을 점검해서 즉시 개선하도록 그렇게 했고 예. 개선을 하지 않거나 위험성이 현저히 높아서 문제가 있는 사업장은 고용노동부 감독하고 연결해서 처벌이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좀 그런 방식을 도입을 했습니다. 예, 페트롤 방식 그러면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저희는 상당히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난해 전체 사고 사망자가 그 사고 사망 통계가 나온 이래 역대 최고인 116명이 감소를 했거든요. 예. 특히 이제 건설 현장에서 가장 많은 그 57명이 줄었고 예. 또 다른 업종이라고 해도 건설공사와 관련된 것 또는 저희가 중점 점검한 추락 같은 것까지 합치면 상당히 효과가 높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자, 지난해 말씀하셨는데 올해도 효과가 있었습니까? 사실 올해도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페트롤 방식 사업을 좀 추진하고자 했는데 예. 사실 생각보다는 원활하게 추진을 좀 하지 못했습니다. 뭐 코로나 때문일까요? 네네.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막 추진하려고 올해 시작할 때 2월에 예. 코로나19가 발생해서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19는 대면 접촉을 좀 최소화하는 것이 예방 수칙의 가장 첫 번째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사업장을 현장에 불시에 방문해서 일일이 점검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또 예. 현장에서도 저희들이 방문하는 것 자체를 좀 꺼려하고 예. 뭐 정부의 지침도 대면 접촉을 좀 줄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 불시 점검을 올해 그렇게 원활하게 수행을 좀 하지 못했고요. 예. 또 코로나19 때문에 현장 상황을 보니까 산업 현장의 뭐 제조업 같은 데 가동률이라든가 예. 또는 공사 현장의 공기 진행이 코로나19의 그 유행 변동에 따라서 같이 변동을 해서 좀 뭐 들쑥날쑥하는 그런 불규칙한 작업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사고 위험은 좀 높아졌고요. 안전점검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거나 강도가 약해질 수밖에 없어서 금년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 근데 올해도 올해지만 내년에도 코로나19 종식을 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산재 예방을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네네. 예, 어떻게 계획이 있으십니까? 네, 지금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위기도 좀 극복을 하고, 산재 예방 인프라도 좀 강화하고 하는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뭐 내년도에 페트롤 사업도 하지만 중소기업이나 중소건설 현장의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식으로 지금 사업을 설계를 했고요. 내년부터 약 3년 동안 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약 1조 5천억을 투입해서 위험한 기계를 교체해 나가고 또 건설 현장에서는 비계나 또는 이동식 사다리차나 고소작업대 등을 지원하는 그런 안전투자 혁신 사업도 병행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사고 방지 대책 이야기해 주셨는데 건설 현장 추락 사고의 75%가 중소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규모 건설 현장에 비해서 안전관리가 소홀하고 안전설비 투자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되는데 네네. 이런 중소 현장의 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은 따로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중소 현장은 사실 이제 여러 가지가 부족한데 하나는 그 자기들이 안전을 하려고 그러면 실력도 있어야 되고 또 인력도 있어야 되고 그 소위 얘기한 돈도 있어야 되거든요. 재정이 좀 여력이 있어야 되는데 중소 현장은 그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술 지원, 그다음에 중소 현장의 재정 지원, 융자, 교육 이런 것을 갖다 패키지로 지금 마련을 하고 있어서 중소 건설 현장이나 중소 제조업에서 혹시 저희 안전을 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거나 융자 등이 필요하면 저희 안전보험공단으로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도와드릴 수 있는 여건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꼭 좀 연락을 해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많은 대책들 그리고 또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현장에서 이런 대책들이 잘 지켜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네. 최근 현장 점검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네. 이런 안전시설이나 수칙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현장에 실제 나가보면 아직도 안전시설이 미흡한 현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뭐 중소 건설 현장 같은 데 보면 아직도 안전난간이나 안전발판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도 많고요. 또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작업을 굉장히 빨리 하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러한 현장들은
뭐 저희들이 볼 때는 기본적인 안전시설과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지켜도 사망사고 같은 것은 막을 수가 있거든요. 예. 뭐 안전에 사실 특별한 비법이나 지름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안전은 기본과 원칙을 지켜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편법이나 불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니까 제가 이게 아주 그 원론적인 얘기처럼 보이지만 예. 원칙과 기본을 지키는 방법밖에 없다 이제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거죠, 그게. 네. 자,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중대재해 처벌법이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 안전의 기본 원칙 중에 하나가 책임과 권한과 역할과 기능의 일치라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책임 있는 자 또는 권한이 있는 자가 안전관리에 책임을 지지 않고 또 권한과 책임이 없는 자에게 안전관리를 미루거나 떠넘기면 예. 안전은 절대로 확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권한이 있는 자, 안전이 있는 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중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서 책임 있는 자를 처벌하도록 하자는 것이 아마 중대재해지업처벌법의 그 도입 취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러한 취지에 적극적으로 지금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나라의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보면 수위가 낮은 것도 하나 문제가 있고 또 책임을 진짜 져야 되는 또는 권한이 있는 자에 대한 처벌이 미약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자, 앞으로 근데 문제는 그 책임 소재를 어떻게 좀 더 명확히 할 것이냐. 또 책임이 있는 자나 권한이 있는 또 하나의 문제가 그 책임이 있는 자나 권한이 있는 자가 안전관리 예방 의무를 회피하지 않도록 해야 되거든요. 안전관리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되는데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 하는 것이 이 좀 앞으로 숙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처벌을 강화하게 되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자꾸 기업에서는 찾거든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책임 있는 자, 권한이 있는 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로 만들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처벌만 높인다고 해서 해결될 수 없는 구조가 또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감안해서 정밀한 그런 설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자, 이사장님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렀어요. 네네네. 오늘 퀴즈 정답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비계입니다. 비계군요. 네네. 건설 현장에 가면 바깥에 보통 파이프 같은 걸로 설치되어 있는 임시 가설물이죠. 네, 추락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곳입니다. 자, 정답은 비계였고요. 오늘 정답자는 5349번님입니다. 저희 쪽으로 문자로 주소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책 선물 해드리겠습니다. 자, 마칠 시간이 됐어요, 이사장님. 네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한 말씀 짧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최근 우리 사회는 안전에 대해서 아마 대전환의 시대를 맞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시대에서는 그동안 안전을 하면 좋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고 보여지고요. 이제는 안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현장에 계신 모든 분들, 특히 사업주나 경영자들께서는 이제 안전할까 말까, 어느 정도 할까 이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특히 기본과 원칙에 있어서 안전만큼은 지켜주시기를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박두영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